자, 이번 영상의 이해를 위해서 다짜고짜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가서 빌드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강, 16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분사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분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현재 분사가 됐던 과거 분사가 됐던 얘들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는 점이에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일단 잊으시면 안 되고요. 현재 분사 ing는 능동, 진행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crying 하면은 울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지가 우는 거니까 능동이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랬으니까 진행을 나타내고 형용사니까 울고 있다가 아니고 울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수동을 나타내는 건 타동사의 과거분사일 때만 해당이 돼요. 왜? 수동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근데 목적어가 있는 거, 즉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타동사거든. 그래서 과거분사가 수동이야. 그러면 얘는 타동사의 과거분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수동을 의미한다. 즉 뭔가를 당한다라는 개념이에요. write 하면은 쓰다 라는 뜻이고 과거형 wrote 그러면 썼다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동사라 그랬죠. 근데 과거분사형 written 그러면은 쓰는 걸 당한 이런 뜻이에요. 자, 수동이니까 뭔가를 당했다. 즉 쓰는 걸 당했다 개념이고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쓰는 걸 당하다 이렇게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쓰는 걸 당한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말에서는 쓰는 걸 당한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쓰여진 이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다행히 영어의 과거분사와 매칭이 잘 되는 우리말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혼동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요게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혼동을 주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의역하지 않고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하는 습성을 들이면 요 단어들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일단 이 단어 한번 보실게요. surprise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고등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야 서프라이즈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애들이 슬쩍 웃으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죠. 왜 슬쩍 웃을까요? 얘들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저런 단어들을 다 물어보시고 그럴까? 저렇게 쉬운 걸 우리가 모를까봐?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부분 놀라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surprise 사전을 찾아보시면 놀라다가 아니에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놀라다와 놀라게 하다는 다른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야 뭐 그게 그거 같구만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놀라다 그러면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안 오죠. 나는 놀랬다 이러고 끝나버리거든. 그런데 놀라게 하다 그러면 타동사예요. 나는 놀라게 했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놀라다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놀라게 하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어를 써야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surprise 얘는요 놀라다가 아니에요. 놀라게 하답니다. 그럼 과거형 surprised 얘는 무슨 뜻일까요? 놀라게 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과거분사 surprised 얘는 무슨 뜻일까? 자, 놀라게 했단 얘기일까? 놀라게 당했단 얘기일까? 그쵸?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놀라게 당한, 놀라도록 당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나중에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surprised 얘는 놀라게 당한 이런 뜻이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왜 좋아하고 있냐면 맨날 꼴등만 하던 우리 춘식이가 갑자기 10등으로 성적이 확 오른 거예요. 그 성적표를 본 우리 어머니 굉장히 놀라셨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영어의 surprise 이거는요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성적표와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적표가 어머니를 놀라게 한 걸까? 어머니가 성적표를 놀라게 했을까? 어머니가 성적표를 놀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머니가 성적표 앞에 가서 우 했더니 성적표가 아우씨 깜짝이야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표가 어머니를 놀라게 한 거고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보고 놀라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로 행위의 방향을 표시해 보면 성적표가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화살표가 진행이 되죠. 화살 쏘는 쪽은 능동이에요. 행위자. 어머니는 그 놀라게 하다라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즉 화살을 맞은 거예요. 수동이에요.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놀란 성적표일까요? 놀라게 한 성적표일까요? 그쵸. 놀라게 하는 성적표. 그래서 the surprising report car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놀라게 했을까? 성적표 때문에 놀라는 걸 당했을까? 그쵸. 성적표 때문에 놀라는 걸 당했죠. 수동이죠. 그러면 surprised m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적표에 의해서 놀라게 당한 어머니 그러면은 꾸미는 말이 길어졌으니까 뒤로 갈 거예요. 그래서 mother surprised by the report card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식어가 길어지면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민다고 했죠. 자,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요 뜻에 기반해서 요 뜻에 어긋나지 않게 직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적표가 어머니를 놀라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성적표를 놀라게 하지 않았어요. 성적표는 놀랄 수도 없어요. 성적표가 어머니를 놀라게 했고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놀라게 하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수동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나 어떤 영상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느냐. 무생물에는 현재 분사를 쓴다. 그렇지. 성적표는 무생물이니까 surprising report card 이렇게 썼네. 놀라게 하는 성적표. 그 다음에 생물에는 과거분사를 쓴다. 그렇지. 엄마는 생물이니까 과거분사 surprised 요걸 썼네. 요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단순하게 외우게만 시키는 공식은 정말 곤란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마술사 이은결 아시나요? 굉장히 놀라운 마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마술사 이은결이 너무너무 신기한 마술을 스타킹에 나와서 강호동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은결과 강호동의 관계를 한번 보실게요. 이은결이 마술을 보여줘서 강호동을 놀라게 했어요. 화살표가 보이세요? 이은결이 강호동을 놀라게 했다. 이은결이 강호동한테 화살표를 쏜 거예요. 그리고 강호동은 그 화살을 맞았죠. 수동이 되는 거예요. 놀라게 하는 행위를 당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은결은 놀라게 한 입장인가요? 놀라는 걸 당한 입장인가요? 그쵸. 놀라게 한 입장이죠. 즉 능동이에요. 그래서 놀라게 한 이은결, surprising 이은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놀라게 한 이은결 그러면 우리말로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의역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놀라운 이은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강호동은 이걸 당했죠. 이은결이 놀라게 하니까 강호동은 우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하고 놀라는 걸 당했단 말이에요. 왜?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게 하는 걸 당했다. 수동이니까 surprised 강호동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은결도 생물이고 강호동도 생물인데 이은결은 ing를 썼고 강호동은 pp를 썼네. 아까 그 공식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언어를 공식으로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도대체 저기에 왜 현재 분사를 썼을까? 능동이니까 지가 그렇게 한 거니까 현재 분사를 썼구나. 도대체 저기에는 왜 과거 분사를 썼을까? 수동이니까 지가 당한 거니까 수동을 썼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지 매번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자꾸 공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수학보다 공식이 더 많아요. 더 웃기는 건 그 공식을 다 외워도 영어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생 때부터 그 공식을 정말 열심히 외웠지만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 원칙 저 원칙 다 따져봐도 도대체 요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을 때 쓰는 것이 공식인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전부 원리 원칙에 근거해서 이해하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굳이 불필요한 공식 수백 개, 수천 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아마존에서 50m짜리 뱀이 촬영이 됐어요. 엄청 크죠? 뱀 한 마리가 50m가 넘어요. 와, 진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 뱀이 촬영된 걸 보고 엄청 놀랬겠죠? 너무너무 크니까 50m가 넘어. 그러면 surprise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말로는 놀라운 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커서 놀라운 뱀. 근데 단어 뜻, 즉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뜻에 충실히 해서 해석을 하면은 놀라게 하는 뱀이 맞을까요? 놀라는 걸 당한 뱀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너무나 큰 뱀이 찍혔고 그 뱀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뱀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죠. 그죠?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a surprising snak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뱀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뱀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 뱀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화살을 맞은 거죠. 놀라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진짜 있는 건가? 촬영한 게 혹시 조작은 아닌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 뱀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얘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근데 뱀이 자고 있어요. 사람들 수백 명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포위하고 그물로 샥 덮었어요. 근데 얘가 안 일어나. 너무 깊이 잠들어갖고 안 일어납니다. 그물을 확 덮었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막대기로 쿡쿡 찔러갖고 뱀을 깨웠어요. 뭔가가 자기를 쿡쿡 찌르니까 뱀이 잠에서 깼겠죠. 근데 잠에서 깨고 보니까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뱀이 개 놀랬어요. 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가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를 둘러싸고 쳐다보고 있으면 놀랍지.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뱀이 사람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surprise를 사용하면 놀라게 한 뱀이 맞을까? 놀라는 걸 당한 뱀이 맞을까? 어느 게 맞을까요? 그쵸? 이 경우는 뱀이 놀라게 한 게 아니죠. 뱀은 잠자다가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뱀을 놀라게 했고 뱀은 그걸 당한 거지. 그럼 뱀 입장에서는 수동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surprised snake 이렇게 쓰겠죠. 놀라는 걸 당한 뱀. 그쵸? 그런데 수식어가 길어지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 snake, 뱀인데 surprised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는 걸 당한 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이 놀란 이유를 쓰고 싶어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 뱀 이렇게. 그래서 a snake, 뱀인데 surprise, 놀라는 걸 당한 뱀. 왜 놀라는 걸 당했을까? 이유를 쓰고 싶은 거예요. se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 거지. 자, 근데 이유는 부사잖아요. 부사. 그지요? 자, 이유는 부사니까 동사 see를 쓰면 안 되고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쵸?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A snake surprised to see many people. 뱀인데 놀라는 걸 당한 뱀. 왜 놀라는 걸 당했냐면 se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 그래서 놀랬거든. 이렇게 쓰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27강을 보면은 이유를 표현하는 건 품사적으로 부사고 부사 자리에는 당연히 부사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 하나뿐이다 라고 제가 27강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27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스네이크, 뱀인데 뱀이 놀라게 했어. 능동이면 놀라게 한 뱀, surprising snake 이렇게 씁니다. 놀라게 한 뱀. 근데 우리말로 어색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놀라운 뱀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자꾸 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의역하는 것보다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직역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번엔 뱀이 놀라는 걸 당한 거지 사람들이 뺑 둘러싸 갖고 막대기로 쿡쿡 찔러서 잠을 깨웠어. 그러니까 뱀 입장에선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놀라는 걸 당한 거지. 이럴 땐 수동인 거지. 그러면 surprised snak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rprising snake 하면 아 뱀이 놀라게 했구나. 능동이구나. 놀라게 한 뱀. surprised snake 이렇게 과거분사를 썼다면 아 놀라게 당한 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surprise가 타동사 즉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놀라다 이렇게 자동사로 알고 있으면 갖가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 surprise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urprise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My report card 나의 성적표가 놀라게 했을까? 우리 엄마를 놀라게 당했을까? 어느 게 맞을까요? 그쵸? 내 성적표가 엄마를 놀라게 한 거지. 그죠? 그래서 my report card surprised my mothe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surprised는요 과거형이죠.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my report card 나의 성적표가 surprised 놀라게 했어요. My mother, 우리 엄마를 이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76강에서 배웠습니다. 수동태가 뭐였죠?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 문장을 수동태라고 했어요. 여기서 목적어는 my mother, 우리 엄마네. 그럼 우리 엄마를 주어로 보내보면 우리 엄마가 놀라게 한 거예요? 지금 놀라게 당한 거예요? 놀라게 당한 거지. 꼴등하던 놈이 10등 해갖고 왔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성적표에 놀라게 당한 거예요. 어색해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My mother, 우리 엄마는 놀라게 했을까? 놀라는 걸 당했을까? By my report card, 내 성적표에 의해서 어느 게 맞아요? 그쵸? 놀라게 당한 거죠.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surprised 얘를 써야 되고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문장 성립이 안 돼요. 동사가 없으니까. 이럴 때 짠 나타나는 게 비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까지 써주면 My mother was surprised. 우리 엄마가 놀라는 걸 당했어요. By my report card. 내 성적표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 엄마가 놀라게 당했어요. 너무 이상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놀라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놀라다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be surprised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말 놀라다는 능동이에요. 능동. 근데 영어의 be surprised는 수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수동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외우라 그러는 거지. 놀라다, be surprised, 놀라다, be surprised. 야, 이거 조심해야 돼. 놀라다는 be surprised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주입을 시키니까 왠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자꾸 이런 게 쌓이면 영어 공부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이런 게 또 계속 쌓여갈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My mother, 우리 엄마가 was surprised.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니까 수동태 was surprised. 이거는 놀라는 걸 당했다는 얘기구나. 우리 엄마가 깜놀 당했다. 내 성적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근데 행위 주체, 즉 by my report card 이걸 쓸 게 아니고 이번에는 놀란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즉 오마니가 놀라셨는데 왜 놀랐냐면 이렇게 이유를 쓰고 싶어요. 왜 놀랐냐면 내 성적표를 보시고서 놀랐어요. 자, 이렇게 이유를 표현하고 싶다면 my mother, 우리 엄마가 was surprised, 놀라는 걸 당했어요. 우리말로 의역하면 놀랬어요 이런 뜻이지만 우리는 직역한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놀라는 걸 당하셨어요. 왜요? See my report card. 내 성적표를 보시고서 놀랬어요. 놀란 이유, 즉 놀라는 걸 당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유는 시간, 장소, 이유원인 부사예요.
이유를 표현하는 건 품사적으로 부사입니다. 27강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부사 자리인데 C라는 동사가 와버렸거든. 그럼 안 되겠죠? 부사 자리에 동사가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동사 C, 요 놈을 부사로 바꿔야 되는데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 앞에 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to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y mother was surprised. 우리 엄마가 놀라는 걸 당하셨어요. 의역하면 우리 엄마가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To see my report card. 내 성적표를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be surprised to 원형, 뭐뭐 해서 놀라다. 이렇게 수거화, 공식화해서 자꾸 외우라 그러는데 아니 이게 외울 일이 아니죠. 공식화할 일도 없는 거예요. surprise, 놀라게 하다. be surprised, 수동태네 놀라는 걸 당했다. 그 다음에 왜 놀라는 걸 당했는지 의역하면 왜 놀랬는지 이유를 쓰고 싶어. 이유를 표현하는 건 부사인데 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동사 앞에 to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be surprised to 원형, 뭐뭐 해서 놀라다, 뭐뭐 해서 놀라는 걸 당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가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한 단어 한 단어를 목적에 맞게 조합을 한 거지 이거는 수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꼴찌만 하던 춘식이가 10등 안에 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자 너무 기쁘셨던 우리 어머니, 춘식이가 그토록 원하던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춘식이 너무 놀랬죠. 어머니께서 게임기는 절대 안 사줄 거라 하셨는데 게임기를 사오신 어머니를 보고 춘식이 너무 놀랐어요. 그럼 이 경우는 엄마가 춘식이를 놀라게 한 거죠. 그래서 춘식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mother, 우리 어머니께서 surprised, 놀라게 했다. me,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urprise는 놀라게 하다고, 과거형 surprised, 쟤는요 놀라게 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수동태로 고쳐보는 거지.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를 주어로 뽑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나를 놀라게 하셨다. 내가 목적어네. 그래서 내가 주어로 빠져나오면 그러면 나는 놀라게 한 걸까?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걸까? 어머니께서 게임기를 사오시는 바람에 내가 놀래버렸어. 즉 놀라는 걸 당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씁니다. I was surprised. 나는 놀라는 걸 당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나는 놀랬다. 이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역시 우리는 가급적 직역을 하기로 합니다. By my mother. 우리 어머니에 의해서. 행위 주체죠. 그렇다면 만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면 어느 게 맞을까요? My surprising mother. My surprised mother. 어느 게 맞을까요? surprising 하면은 놀라게 하신 어머니. surprised 하면은 놀라는 걸 당한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는 어느 게 맞죠? 어머니께서 나를 놀라게 하신 거지. 능동이지.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surprising 이게 맞겠죠. 이렇게 조금만 따져서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암기하면 이토록 여기저기 지뢰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춘식이가 게임기에 신나서 이번에는 또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서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원위치를 찾았어요. 즉 다시 꼴등 자리를 탈환했다는 얘기예요. 꼴등으로 다시 돌아온 춘식이 성적표를 보고 어머니 개 실망하십니다. 엄청 실망하십니다. disappoint 이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disappoint 이 단어의 뜻은 뭘까? 사전을 찾아보시면 실망시키다예요. 실망시키다 누구를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얘도 타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3단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disappoint 실망시키다. 과거형 disappointed 실망시켰다. 과거분사 disappointed 실망시키는 걸 당한, 즉 실망당한.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실망당한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의역으로 사전에서는 보통 실망한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정말 이해하기 까다롭고 외울 것만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해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적표와 엄마 관계를 이번에 또 그림으로 해석을 한번 볼게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성적표가 엄마를 실망시킨 거예요. 화살표가 성적표에서 엄마 쪽으로 쫙 날아가죠. 실망시켰어요. 그럼 엄마는 이 실망시키는 행위를 당한 거지, 화살표를 맞은 거지, 즉 수동이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망시키는 성적표, disappointing report car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실망시킨 걸까 실망당한 걸까? 그쵸, 실망당한 거예요. 엄마가 성적표한테 왜 실망했냐? 야, 왜 우울해하고 그래? 야, 우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적표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어머니께서 옆에서 그거 성적표 약 올리시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어머니는 실망을 시키신 입장이 아니고 지금 실망을 당하신 입장이에요. 수동이란 얘기지. 그럼 disappointed mother, 이렇게 과거분사로 수식을 하는 게 맞죠. 실망당하신 어머니.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잘 안 쓰다 보니까 실망하신 어머니, 이렇게 자동사처럼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어색해도 직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어가 좀 길어지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mother, 어머니인데 disappointed, 실망당하신 어머니, by my report card, 내 성적표에 의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mother, 어머니인데 disappointed, 실망당하신 어머니, 왜 실망하셨을까? to see, 봤거든. my report card, 내 성적표를 봤거든. 자, 실망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품사적으로 부사니까 동사 see 못 쓰고 앞에다가 to를 갖다 붙여서 동사를 부사로 바꿔준 겁니다. 당연히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My report card, 나의 성적표가 disappointed, 실망시켰지. My mother, 우리 엄마를 실망시켰지. 우리말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하지만 영어는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를 주어로 뽑은 거야. 즉 my mother, 이 단어가 주어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실망을 시켰을까 실망당했을까? 당연히 실망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BPP 형태를 써야겠지. 수동이니까 my mother was disappoint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실망당하셨어요. 의역하면 우리 엄마는 실망하셨어요, 이런 뜻이 되겠지만 가급적 직역하자 그랬죠. 자, by my report card, 내 성적표에 의해서.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my mother, 우리 어머니는 was disappointed, 실망당하셨어요. 왜? 이번에는 이유를 쓰고 싶은 거야. 실망당하신 이유. see, 보셨거든. my report card, 내 성적표를 보셨거든. 요게 실망당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품사적으로 부사니까 see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식화에서 공부하셨던 이런 표현, be disappointed to 원형, 뭐뭐해서 실망하다, 이런 거 많이 외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disappoint,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실망했어 그러면은 내가 실망시켰다는 얘기야, 실망당했다는 얘기야? 실망당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실망했어, I am disappoint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I am disappointed, 나는 실망했어. 왜 실망했을까? To see her naked face, 그녀의 쌩얼을 봤거든. 그럼 실망당하다, 수동이니까 be disappointed,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실망을 당했다. 근데 왜 실망을 당했을까? 뒤에 이유를 쓰고 싶어. 동사를 못 쓰니까 동사 쓰려면 앞에 to 붙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be disappointed to 원형, 뭐뭐해서 실망하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합이에요. 이거는 따져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외울 그런 수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공식이라고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형태가 성립되는지 정확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기본 문법 실력을 갖고 계시면 이런 공식에 매몰돼서 영어 공부하는데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하러 외우나요? 내가 따져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단어 하나 더 볼까요? annoy.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짜증나다가 아니에요. 짜증나게 하다,
짜증나게 만들다. 타동사입니다. annoy, 짜증나게 하다. 과거형 annoyed, 짜증나게 했다. 과거분사 annoyed, 짜증나게 당한, 짜증나는 일을 당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아주 못돼 처먹은 팀장이 한 명 있어요. 맨날 야근시키고 부하 직원들 실적 가로채기 하고 회식 강요하고 아주 그냥 개꼰대 쓰레기 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짜증나는 팀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nnoying 팀장이 맞을까? annoyed 팀장이 맞을까? 자, 팀장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죠. 능동입니다. 능동이면 현재 분사를 써야겠지. 그래서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팀장,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그럼 직원들을 꾸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직원들은 짜증나게 하는 입장인가요? 이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당하는 입장인가요? 그쵸, 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당하는 직원들, annoying 직원들이 맞을까? annoyed 직원들이 맞을까? 그쵸, annoyed 직원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짜증나는 행위를 당한 직원들, 되게 이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역을 해서 짜증난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짜증난, 이거는 자동사 근원에서 오는 해석이기 때문에 annoy는 타동사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annoy, 짜증나게 하다, annoyed, 짜증나게 하는 일을 당한, 이렇게 직역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타이타닉 영화 대사를 보시면 로즈가 잭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You are so annoying. annoying, 현재 분사를 사용했거든요. 능동이죠. 짜증나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짜증나게 하는 애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면 너 정말 개짜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놈의 팀장 볼 때마다 정말 짜증이나,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Whenever I see the team leader. whenever, 접속사 whenever, 얘는요 뭐뭐일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Whenever I see, 내가 볼 때마다, the team leader, 팀장을 볼 때마다, I, 나는 annoy가 맞을까? am annoyed가 맞을까? 자, 나는 지금 짜증나게 하는 입장인가요? 그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당하는 입장인가요? 그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을 써야겠지. 그래서 I am annoyed, 나는 짜증나는 행위를 당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알맞게 의역하면 나 짜증나, 이런 뜻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쓰시는데 혼동이 오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색해도 직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됐어요. 자, 아내가 요번 생일에 꽃하고 케이크를 원한다고 열흘 전부터 남편한테 눈치도 주고 힌트도 줬어요. 아유, 내 생일에는 꽃 한 다발하고 케이크 한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남편 옆에서 58,000번도 넘게 했는데 이놈의 남편 눈치도 못 채고 생일날 아침 출근할 때 자기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 한다는 짓거리가 돈 5만원 주면서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라고 합니다. 아내는 완전 삐지겠죠. 아니, 누가 돈 없어서 케이크 못 사고 꽃 못 사냐? 나는 네가 사다 주는 꽃과 케이크를 원한다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돈 5만원 주고 출근하려 그러니까 완전 삐진 거예요. 저녁에 남편 퇴근했을 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짜증났어.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 실제로 annoy라는 단어를 쓰려면 annoy, 이 단어는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I, 내가 짜증나게 한 걸까? 짜증나는 일을 당한 걸까? 그쵸. 내가 남편 놈 때문에 짜증나게 하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일을 당했다, 수동태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I am annoyed. 나 짜증나는 일을 당했어. 우리말로 의역하면 나 짜증났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구별이 가능하고, 이 얘기는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해서 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surprise, 놀라게 하답니다.
astonish,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 타동사입니다. disappoint, 실망하다 아닙니다. 실망시키다예요. annoy, 짜증나다 아닙니다. 짜증나게 하다. bore, 이 단어는요, 심심하다가 아니에요. 심심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책이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어. 그 강의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어.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embarrass, 당황하다 아닙니다. 당황시키다, 난처하게 만들다, 타동사예요. perplex, 당황시키다, 난처하게 만들다, 타동사입니다. satisfy, 만족하다가 아니에요.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타동사예요. 자, 근데 얘는 만족스러운, 만족시키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satisfactory, 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는데 너무너무 크고 예쁜 거야. 만족스러운 케이크, satisfactory cak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satisfying 굳이 이렇게 안 쓰고 satisfactory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excite, 흥분하다 아니에요. 흥분시키다입니다. 흥분시키다. 축구 경기를 보고 관중들이 흥분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축구 경기와 관중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가 관중들을 흥분시켰죠. 능동입니다. exciting game, 흥분시키는 경기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럼 관중들은 흥분을 당한 거예요. 경기가 관중을 흥분시켰고 관중은 흥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관중, 그러면 excited crow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왜 ing를 쓰고 왜 pp를 쓰는지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고 능동수동 따질 줄만 알면 돼요.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것만 따질 줄 알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이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겁니다. 관심 있다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게 만들다, 관심을 갖게 하다, 흥미를 주다, 타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들 중에 우리가 영상에서 예문으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동사들이 있죠. 이 단어들은 카페에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끔 내드릴게요. 근데 막상 문제를 냈더니 정답률이 심히 안 좋거나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추후에 추가 영상으로 나머지 단어들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수거들 있죠. be afraid of, be proud of, be famous for, be interested in, 뭐 이런 수거들이 있어요. 이런 수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을 살펴보시면 요것들도 수거가 아니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네, 내가 원리를 알면 만들어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공식이나 수거 외울 필요 없구나, 당연한 표현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